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 겪을 때마다 많이들 주고받는 얘기죠. 내년 코로나20이 오더라도 어쨌든 코로나19는 멈출 거고 그때가 되면 세상 많이 달라져 있겠죠. 많은 전문가들은 지각의 판이 바뀌는 지금 시점에서 부의 양극화가 다시 재편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의 코로나를 바라보는 그 자세에 따라 세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꾸미는 사람,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 의아해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커다란 파고의 환경 변화 속에서 이를 꾸미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머지 기업들에게서 그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현상들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여기서 기업 대신 개인으로 바꿔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저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려고 눈을 부릅뜬 분들을 위해 오늘부터 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미래는 어딘가에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례로 문을 열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현재 어딘가에서 꿈틀거리며 싹이 움트고 있지 않나요? 다만 그것이 자꾸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런 새싹을 찾아 지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소위 미래학자나 트렌드 세터라고 하죠. 자, 오늘부터 매주 한 편씩 현재 어딘가에 와 있는 미래 씨앗들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말이죠. 제가 매주 전해드릴 사례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관심 영역과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정보 습득하고 많은 경우가 많을 텐데요. 지금 등장해서 돈 벌고 있는 성공 사례들은 독자적으로 탄생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른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훔쳐와 자기 영역과 연결한 것들입니다. 다만 어디서 베껴왔는지 그 원천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교묘히 자기 제품에 연결한 것들이죠. 요새 창조는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매주 접하는 다른 영역에서 힌트를 얻는다는 호기심을 갖고 저와 함께 매주 다양한 세상으로 여행해 보심 어떨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산업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들 하고 있죠. 저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최근 사례들을 매주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기존 산업에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비즈니스로서 오늘의 첫 번째 사례, 가상 체험입니다. 전 세계 700만 숙소를 갖고 집주인과 여행자, 즉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 아시죠? 에어비앤비도 사업 성격상 이번 코로나19에 큰 타격을 받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리 예약했다 취소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생판 낯선 사람의 집에 머무르는 게 공유라고 하기보다는 공포가 된 셈인데요. 올 상반기에 예정된 뉴욕 증시 상장도 이미 취소된 상황이죠. 최근에 생존 전략으로는 평균 4일 정도 머무르는 기존의 호텔 모델에서 최소 한 달 이상 머무르는 장기 숙박 모델을 지금 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월세 모델과 유사한데요. 그런데 눈여겨볼 사업거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체험입니다. 2020년 4월 10일부터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하는 실험 중인데요. 호스트에게는 수익 창출을, 그리고 외부 활동이 제한된 게스트들, 일반인들에게는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게스트가 17달러에서 50달러 정도를 내고 예약하면 웹사이트 상에 온라인 화상 솔루션 줌이라는 링크를 보내주고 게스트가 선택한 간접 체험을 주는 겁니다. 갓 시작되었기에 2020년 5월 초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온라인 경험의 프로그램 수는 120여 개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라틴 그래미상 후보의 콘서트를 한번 볼까요? 체험별로 호스트가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서울, 도쿄, 캘리포니아 등에서 게스트 5명이 참여했습니다. 체험 시간에 맞춰 연주자가 입장하자 호스트와 이미 입장한 게스트들이 신규 게스트를 반깁니다. 한 게스트는 캘리포니아 해변을 배경으로, 다른 게스트는 집무실에서 병맥주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게스트들이 다 모이자 호스트 중 한 명인 케빈이 게스트에게 한 명씩 말을 걸며 대화를 주도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체험이 끝나면 영상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현실도 마찬가지죠. 지나간 현실 다시 우리가
추억으로 되살릴 뿐 볼 수 없는 현실 말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도 이 콘서트 홍보 이미지입니다. 콘서트 후에 남는 영상이 없기 때문이죠. 에어비앤비보다 더 진화된 가상 체험 여행 사례를 볼까요?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는 관광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페로 제도라는 곳입니다. 페로 제도, 발음 제대로 안 하면 페루로 혼동하기 십상인데요. 이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중간 지점에 18개 정도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면적은 제주도의 4분의 3, 인구는 5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구 5만 명보다 더 많은 양 8만 마리를 섬에 그냥 방목한다 하네요. 지금 보고 계신 2017년 삼성 갤럭시 노트 광고의 마지막 배경 기억나시나요? 해외여행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1위에 바로 이 페로 제도를 꼽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 이후 섬을 봉쇄한 관광청은 한가해진 틈을 타서 심심하다면서 사업거리를 하나 시작했죠. 바로 2020년 4월 중순부터 시작한 원격 관광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섬을 구경하는 온라인 가상 투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일반 가상 체험 관광과는 다른 것들이 좀 엿보이네요. 몇 가지 살펴볼까요? 온라인 시청자들은 카메라를 머리에 단 현지인이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는 그런 풍경을 감상하는 거죠. 물론 이들 가이드들은 현지 주민과 관광청 직원들입니다. 누가 가이드가 되느냐에 따라 관광 포인트와 풍광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들 가이드 시점에서만 시청자들은 수동적으로 보게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체험이라기보다 시청에 가깝겠죠. 시청자가 아바타를 조종하는 직접적인 체험의 묘미도 제공합니다. 여기서 가이드들을 아바타로 부르는 이유는 온라인 체험자들이 게임 캐릭터처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온라인에 접속하면 화면에 게임 컨트롤러가 나타나고 접속한 순서대로 1분씩 아바타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용자가 직진 버튼을 누르면 직진하고 우측 사진처럼 제자리 점프를 시키기도 하죠. 물론 위험한 명령, 이를테면 절벽 주위에 가라고 하면 아바타가 거부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체험으로 반나절 걸리는 하루 관광에는 종착지도 딱히 없습니다. 어떠세요? 가이드 관광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고객 체험을 이 온라인으로 주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가이드답게 관광 내내 여행객들과 쉴 새 없이 소통을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의 장점을 절묘하게 엮어서 여행객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러한 체험 서비스 한 달 만에 체험자 숫자가 8만 5천 명을 넘었네요. 이분들이 온라인 체험만 할까요? 여행업이 회복되면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더 몰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연계하는 체험 서비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관광청은 매일 이러한 가상체험 여행을 인스타그램과 페북 라이브 방송에도 내보냅니다. 그래서 체험자 이외에 불특정 시청자들도 아바타 조종에 참여는 못하지만 똑같이 보고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라이브 방송 중에는 관광청 직원들이 이들을 위해 자막으로 실시간 답변도 달아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가상체험 관광은 비쌀까요? 무료입니다. 코로나가 종료되었을 때 여행자들이 페로 제도를 더 많이 찾도록 유도하는 홍보 차원인 거죠.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지원하는 그 수단으로 활용된 거죠. 오늘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비즈니스로서 부상할 가상 체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 아이템 구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생각하는 전략적 시사점 말씀드려 볼까요? 오늘 사례는 우선 좋은 체험 공간을 갖고 있는 도시, 지자체 등의 공간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에 참고할 만하겠죠. 그러나 사업 영역이 다를지라도 자신의 제품,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체험거리를 찾는 분들에게도 뭔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비대면 생활 속에서 고객들의 발길을 기다리는 오프라인 업체들 많으시죠? 오프라인 방문의 불편성을 뛰어넘는 어떤 차별화된 고객 가치거리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잠재 고객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오프라인 공간의 체험거리를 제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이는 것. 둘째, 향후 매장에 유인하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주지 않을까요? 또한 간접 체험 서비스를 오프라인 경험의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로서 살펴보면 아이디어가 나올 법도 한데요. 이른바 온오프라인 연계하는 방법 말이죠. 가상 체험 기술들은 사실 많이들 나와 있으니까 말이죠. 온라인 경험을 먼저 해보는 과정에서 살짝 아쉽거나 오프라인에서 할 수밖에 없는 보완적 체험거리를 남겨두는 것, 그런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리고 패로관광청이 무료로 VR, 그러니까 가상체험 관광을 제공하는 의도를 생각하면 온라인 체험은 수익 모델로 시작하기보단 홍보 차원으로 제공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심은 다음에 오프라인 방문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러나 명심할 것은 하나 있죠. 우선 온라인으로 보여줄 자기 오프라인 공간에 매력적인 엣지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보내드린 포스트 코로나 시리즈 첫 번째 비즈니스 사례 도움 되셨나요? 다음 주 시리즈 두 번째 사례도 최근 뜨기 시작하는 사업과 그 전략적 시사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보이시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매주 제가 여러분을 찾아뵐 겁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